오늘은 고전소설 춘향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본문 볼게요. 본문에 이제 내용이 되게 많고, 중요한 거는 어휘니까 어휘 좀 신경 써가지고, 네,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 파악도 잘하고, 그치? 또 이제 고전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도룡도 이도룡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몽룡으로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사라고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어휘를 좀 잘 봐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춘향전 작자 미상 작품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우리 친구 중에서 앞부분 줄거리 좀 안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는 내용에도 앞부분 줄거리 꼭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발단 위기 부분. 남원부사 아들인 몽룡은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월매의 딸. 자, 퇴기는 이따가 어디 나갈 건데 은퇴한 기생을 퇴기라고 한 거겠죠. 은퇴한 기생.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고전소설에서는요, 우연성이 강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미팅하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서 반한 거야. 자, 하지만 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별을 한 거지. 그쵸? 자, 이후에 남원부사가 새로 온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다. 자, 수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와가지고 접대해봐라 이런 얘기겠죠. 춘향이 이를 거절하고 옥에 갇힌다. 그러니까 춘향이는 왜 거절했냐면, 자기는 기생 딸은 맞지만 기생도 아니고 이미 이몽룡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수청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옥에 가뒀죠, 변학도가. 한편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민중들이 변사또의 폭정은 이제 정치가 굉장히 폭압적 정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자,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걷어주라고 부탁한다. 자, 춘향을 만난 다음날 몽룡은 변사또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한다. 자, 이제 절정일 한번 쭉 볼게요. 생일잔치 왔겠죠? 절정이니까 변사또 생일잔치. 변사또 이제 생일잔치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한번 봅시다.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가, 진안, 장수원님들이 차례로 모여든다.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도 선생님이 써놨지만 먼저 보고 할까? 자, 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을 세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면모가 잘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지금 일단 주변 고을에 대부분의 이제 그 원님들이 다 왔어. 이제 크게 치르는 것 같아. 자, 왼쪽엔 행수, 군관 오른쪽엔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사또는, 자, 선생님 사람 잘 보라 그랬어요. 자, 본관사또, 현재 본관사또는 변사또겠지? 변사또예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앉아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자, 분부하는 거 볼게. 관청색을 불러 다가를 올려라. 다가상 올려라. 육고자를 불러 큰 소를 잡아라. 그러니까 육고자는 이제 소 잡는 사람 얘기하는 거겠죠. 예방을 불러 악공은 이제 연주자들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잔치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사령을 불러, 자, 이제 사령들은 이제 약간 조금 포졸 되게 낮은 사람들, 잡상인을 금지하라. 잡상인 못 들어오게 하라 이거야. 이렇듯 요란할제 때 온갖 깃발에 사면육각도 이것도 악기죠. 3개 뭐 현이랑 6개 가락 이런 거니까 피리 같은 거. 풍류 소리가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흰손 비단 치마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둥실 소리하는 소리에, 자, 굉장히 신났지만 어사마음은 심란하구나. 자, 일단 어사마음 심란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작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편집자가
그 아메어사의 마음을 자기가 서술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중요한 거죠. 소설에서, 고전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이몽룡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야. 자, 백성의 공핍한 삶과 대비되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며 심란해진 이몽룡 마음을 서술한 거다. 써져 있죠.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쭤라. 자, 이몽룡이 하는 얘기야. 이몽룡이 먼데 있는 거린 거지. 여기서는 이몽룡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먹어보자고 여쭤라 이랬어. 이제 거지인 척하고 딱 가가지고 나 술이랑 안주 좀 주쇼 이러는 거야.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아까 사령은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그 포졸 같은 가장 말단 직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사령을 통해서 변사또가 잡상인 금지시키라고 했었어. 그 업무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또님이 자 여기서 사또님은 그렇지 변사또 거린을 금지하였으니 거린 금지했습니다. 어떤 양반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말 내지도 마오. 이게 이제 양반이니까 지금 반말을 하고 여기서 사령은 신분이 낮으니까 살짝 존대를 하고 있죠. 뭐뭐 하지 마오 이랬으니까. 등을 밀쳐내니 하고 이제 저기 누구죠? 이도령 등을 밀쳐낸 거예요. 어찌하니 명관인가 어찌하니 이름난 관리인가 이랬어. 그러니까 변사또를 보고 어찌하니 이름난 관리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거는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죠. 자, 편집자적 논평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변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하여서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효과가 있다. 아,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작가가 자기 생각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야. 자, 운봉연장이 자 아까 운봉에서 온 그 원님이 그 거동을 보고 봉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그랬어요. 자, 일단 왼쪽도 한번 봅시다. 항상 이 왼쪽에 오른쪽에 미안해요. 왼쪽이란다. 오른쪽에 열공빠꼬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읽기 중 활동 한번 읽어볼게. 오라 도둑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오냐.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얘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 본 다음에 볼게요. 좀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자, 밑에를 볼게. 자, 인물들 간의 관계와 극적 긴장감 하고 나와 있지. 자, 춘향이랑 몽룡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춘향이랑 변사또가 갈등 관계고 이몽룡과 변사또가 또 갈등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보기만 하면 우리 알 거고. 자, 7번. 자, 얘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 편집자적 논평은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멋있다. 춘향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를 구할 때 나타난다. 아까 어찌하니 명간인가 여기서 나타났었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한 번 더 나와있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기도 한다.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다 했어. 자, 그리고 8번에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 편집자적 논평 초반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하고 효과가 한번 싹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하면서 매칭을 잘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선생님 말로도 설명은 했었지만 항상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이제 운봉 영감이 하는 소리야. 그 원님이 하는 소리. 저 거린의 의관, 옷이랑 이런 건 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 제일 밑에 자리에다가 앉히고 술이나 한 잔 먹어보냄이 어떠하오. 일단 운봉은요 굉장히 눈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눈치가 좋아. 그래서 이몽룡을 보고 이 사람 조금 남다른데
그러니까 술 먹여서라도 보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관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관사또 하는 말이, 이제 변사또가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 많은 그랬어. 자,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그 말은 이제 변사또는 조금 불쾌하다 라는 게 얘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죠. 서술자가 직접 서술함은 편집자적 논평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어사또 속으로. 자, 아까 나왔던 말이죠. 내가 이 말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며 오라는 네가 받아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생각할게요. 도적질을 해가지고 돈을 얻는 사람은 그 도적질한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은 할게. 내가 돈은 받을게. 대신 오라는 체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라 줄이니까. 그거는 너 변사또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도령이고 얘는 변사또야. 그 말은 나는 여기 앉아서 음식 냠냠 먹고 자 이제 좀 이따 봐봐. 너 오랏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봐봐요.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라는 의미의 속담이다. 자,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이몽룡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문맥상, 자, 문맥상이 사실상 중요해. 우선 실컷 먹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겠다란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우리 아까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5번으로. 자, 이 뜻이 뭐냐고 다시 나왔어.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라는 의미로. 그렇지. 이런 의미로 가진 속담이래요. 속담으로 이몽룡이 부패한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과서 어휘로 가볼게요. 자, 어휘 선생님 잘 보라고 했는데 어려운 어휘는 없지만 그래도 꼼꼼히 봐둬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퇴기는 지금은 기생이 아니지만 전에 기생 노릇을 하던 여자 관청새. 조선시대 수령의 음식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자, 육고자 육류를 바치던 관놈. 사면육가 세계현 있는 애들, 그지? 또 육각, 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서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 악기 편성을 얘기한다. 운봉영장, 아까 운봉에서 온 사람, 그지? 그 얘기하는 거야. 원님. 오라는 도둑이나 죄인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 잘 봐두세요. 뭐 중요어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예나 예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삼면육각은 잘 나오는데 뭐 얘는 뭐 네, 알아두면 좋죠. 자, 이제 절정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이 다가상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간대. 그러니까 진양조가 높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노랫소리가 높아간다는 얘기야. 막 지금 신났어.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날이야. 속상해. 너무 분해. 얘도 편집자적 논평. 자, 왜 그런가 볼까? 이유가 바로 나와. 모서리에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있구나. 굉장히 조금 차림새가 좀 별로예요. 그죠? 생일잔치 치고는 너무 맛있는 게 없네. 이몽룡을 푸대접하는 거야. 상을 발길로 탁 차며 이제 어사또도 이걸 탁 찼어. 어사또가 이몽룡이죠. 운봉의 갈비를 가리키며 자 여기도 되게 유명한 부분이야. 운봉의 갈비를 살살 만져요. 갈비뼈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언어 유희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여기 보면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그랬어. 이거는 사람의 갈비뼈죠. 그죠? 근데 얘는 고기의 갈비예요. 둘은 사실상 같지 않죠. 우리가 먹는 갈비는 그 돼지갈비 아니면 소갈비지 사람갈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다. 그러니까 동음이어는 두 개가 음이 같지 뜻은 다른 거란 말이야. 우연히 음만 같을 뿐이야. 그걸 활용해서 말장난하는 거야. 남의 갈비 만지면서 나도 갈비 먹고 싶어. 예를 들면 친구의 통통한 친구라고 하면 친구는 좀 그런가?
통통한 다리를 만지면서 닭다리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자, 다리도 잡수시죠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자, 운봉이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좀 적다. 재미가 없다 이거야. 자, 오늘 한 수씩 해보면 어떠겠소? 자, 시 한번 지어보자 이거야. 자, 운봉은 왜 시집기를 제안했을까? 또 이게 또 중요해요. 왜 뭐 하려고 시집기 했을까? 그냥 우리 같으면 시인 좀 재미없는데 그게 아니라 양반들이니까 어색한 분위기도 좀 전환하고 중요한 건 이몽룡을 내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이 조금 남노하고 그러니까 시집기 같은 거 하면 부끄러워서 에이 집에 갈란다 이럴 수 있겠지? 그럴까봐 시를 짓자고 얘기를 한 거야. 머리를 쓰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말이 옳다 하고 운봉이 운을 낼제. 자, 잠깐만요. 미안해요. 운을 낼제에 높을 고의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 차례로 오늘나라 시를 짓는다. 이때 우리 어사또가 하는 말이 이도령 먼저 이제 1순위로 시를 지어요. 거린이 어려서 한 시께나 읽었더니 자기를 자꾸 거지라 글죠. 좋은 장치에 당하여 술과 안주로 포식했습니다. 근데 아까 상 차림이 별로였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반어적 표현이죠.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아까 그 별로 맛있는 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치? 뭐 그냥 막걸리 한 잔에 막 좀 안주가 그저 그랬어. 그치? 근데 포식했다고 해 반어적인 것 같겠죠. 자,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 한수 하사하겠나이다. 하사이다. 이러는 거 하겠다 이거야. 자, 운봉용장이 방겨들고 필연을 줬대. 필연은 이제 붓과 벼류예요. 얘를 뒤집으면 연필이 되잖아요. 그죠? 좌중의 사람들은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두 글귀를 지어냈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했었었지? 얼굴도 잘생기고 글도 잘 짓고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인 거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해서 지었겠다. 아, 이거는 누구의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집자의 생각. 편집자적 논평.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금분미주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론학시는 민론학이요. 가성고초는 원성고라. 하고 이렇게 한 시를 삽입을 해줘요. 판소리개 소설에서 한 시를 삽입해줘요. 이것도 무슨 효과가 있겠죠? 네, 있을 거야. 한 시를 삽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또 적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생각만 하자.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명의 피요. 그러니까 니네 먹는 술? 맛있지? 그거 1만 명의 피야. 옥서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다. 하고 대칭구조로 딱 쓴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먹는 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고생해서 얻은 진짜 피 같은 것들이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한자성어로 얘기해 볼게. 그동안 얼마나 가렴주고 한 건 줄 알아? 가렴주구가 이제 백성들을 못 살게 걸고 굴고 폭정을 할 때 쓴 한자성어죠. 얼마나 가정맹어호가 됐는 줄 알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인 거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지금 니네 굉장히 높지? 원망소리 높았더라.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동안 그 변사또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은근하게 그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유사한 구조로 돼 있고 단어들이 짝을 이루어 리듬을 형성한다. 오케이. 자, 이제 밑에도 계속 볼게. 이렇게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봐. 그러니까 본관사또가 얘가 눈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운봉용감 눈치가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운봉용감은 깨달아. 운봉용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아불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눈치를 챈 거야.
혹시 이거에 막그 암행어사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거겠지. 이때 어사또가 이제 이몽룡이 하직을 하고 간 연후에 간 거야. 아, 나 이제 집에 갈라요. 이러고 갔어. 각 아전들에게 본부를 했대. 누가? 원봉 영감이. 야야, 일 났다. 문제 생겼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공방을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을 불러 영마 단속, 관정색을 불러 다가상 단속, 옥형방을 불러 죄인 단속, 집사를 불러 형구 단속. 계속 읽을게요. 형방을 불러 장부 단속, 사령을 불러 자 뒤로 가서 숙직 단속이 됐어. 자, 뭔가 단속을 하는데 이 장면 되게 복잡한 장면이죠, 사실상. 단속하는 장면 하나하나 보자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고 표현하는 거, 우리 이렇게 쭉 열거할 수 있는 건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가능한 거야. 판소리처럼. 그치?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를 확장적 문체라고 해요. 확장적 문체라는 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단속을 하더라.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쭉 가서 오른쪽 편. 변사또의 탐관오리적인 모습하고 나왔어요. 이거 뭐 이거야. 뭐 여기 써져 있는 거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볼 때도 증생일잔치 되게 호화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탐관오리적인 모습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자체가 처벌받아야 될 당위성이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얘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읽기 중 활동. 아까 선생님이 한시를 삽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가 생각해보자고 했었어. 여기 나오죠? 자, 작품에서 한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해. 자, 왜 극적 긴장감을 주냐면 한시 내용을 보니까 얘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걸 암시하죠. 자, 그러면서 한시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는 단조로움을 좀 피할 수도 있고 좀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넘어가서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의미 그랬어. 자, 탐관오리의 사치스러운 잔치를 풍자한 것이다. 그래,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탐관오리가 부도덕한지 그걸 질타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평등과 인간 존중 사상이 들어있대. 왜요? 여기까지 있었나요? 라고 하지만 그 양반들 니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잖아. 이걸 통해서 양반이나 백성이나 다를 것 없고 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간 존중 사상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제 다시 뒷페이지로 가서 6페이지.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사정 모르는 저 본관사또가 변사또가 눈치가 없어요. 그죠? 여보 은봉 어디를 다니시오 그랬어. 소피 보고 들어오겠소 이러고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본부하되 춘향이 급히 올려라 그랬대. 이제 또 이제 좀 춘향이 갑자기 불러들이죠. 자, 이제 밑에 교과서 어휘. 진양조. 아까 얘기했죠? 진양조가 높다 그랬었지? 가락. 통분하다. 원통하고 분하다. 개상판. 개다리 소반. 자, 차운. 남이 지은 운자를 따서 시를 지은. 운을 빌려왔단 뜻이니까. 그치? 필연. 붓과 벼루. 자, 절정 3. 이때 어사또는 이몽룡이잖아. 부하들이랑 내통해. 이제 뭘 내통하겠어? 암행어사 하는 거에 대한 거 내통을 하겠죠? 서리를 보고. 서리는 이제 변사또 쪽에 있는 애들 하급 관리야. 눈길을 보내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리 중방 거동보서 행동 좀 보란 얘기야.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야.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서 수근. 내통하니까 수근수근 조용히 해야지. 막 크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저리 가면 수근. 서리 역동 역절 거동보소.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야. 서리한테 얘기하고선 이제 이거 다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외월 망건. 이제 암행어사 쪽 사람들 어떤 옷 입고 있는지 표현하는 거야. 공단 모자에
새 페랭이를 눌렀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홍길동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모자에다가 여기 막 털 달리고 이렇게 뭐 몽둥이 들고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이런 페랭이를 눌러 쓰고 석자 간발 새집신에 한상고이를 산뜻하게 차려입고 있어. 육모 방망이 들고 사슴 가죽끈은 손목에 걸어지고 있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야. 남원읍이 우글우글. 자, 청파 역졸 거동보소. 얘네 하는 것 좀 보래. 와, 멋있다 이거야. 달 같은 마패를 햇볕같이 번쩍 들었어. 누가? 너희 누구겠어요? 이도령이지. 자, 마패를 달갈빛에 비유했대. 자, 왜 달갈빛에 비유했나? 라고 보니까 이 횡포로 고통받는 삶을 밝혀주고 춘향이 광명을 찾게 될 걸 암시하는 거래. 암행어사 출두야 그랬어. 출두야 그랬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되게 극적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고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겠느냐? 오케이, 편집자 좀 논평. 아니 떨겠느냐 이랬으니까 굉장히 과장적이지. 왜냐면은 아무리 소리가 커도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했다.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하고 이제 다 막아서는 거야.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등장인물 이몽룡 어떤 사람인지. 탐관오리에 징계하고 민중들의 기대와 소망을 실현한다. 어리석으며 조소의 대상이 된다. 변학도는. 조소는 비웃음. 부패한 지방수령의 전형이다. 아량이 넓고 눈치가 빨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다. 자, 13. 상황 전개에 따른 이몽룡의 생각과 행동. 자, 상황. 잔치상에 비해 이몽룡이 받은 음식이 형편없어. 아, 속상해. 분통해. 그래서 갈비 먹고 싶다고 해. 자, 운봉이 오늘 띄어 시를 짓자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밝혀. 한 시를 짓고 호련히 떠나. 자, 그래서 앞에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해학적 표현.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언어 유의를 사용했다. 상을 발로 탁 차며 운봉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싶고 동음 이어를 활용했다. 항상 다시 한번 쓰면서 아예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짠. 7페이지. 자, 동서문 출두 소리가 청천 마른 하늘에 진동한다. 진짜 마른 하늘에 이게 진동하면은 변사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네요. 그죠? 오늘 왜 이렇게 미안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한자로? 그렇지. 청천? 병력 같은 거겠죠. 모든 아전은 들라. 외치는 소리가 육방이 넋이 잃었다. 육방들 막 넋이 잃었어. 육방들이 이제 이따가 어휘에 나오겠지만 변사또 쪽 사람들이 있고야. 공영이요. 등채로 휘다닥 하고 공영을 이제 때렸나봐.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이 자리에 들고 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하라더니 저 불 속으로 어찌 뛰어드냐. 자, 평상시에 공방으로서의 업무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자기한테는 막 엄청 무서운 상황이니까 불이라고 표현한 거야. 저걸 어찌 내가 들어가냐. 등채로 휘다닥 애고 박 터졌네. 그래. 자, 이 부분 어사 출두 장면이다. 도망치는 부패한 아전들의 모습. 여기 공방이나 육방. 그지? 육방은 이제 6개니까 공방도 그 중에 하나죠. 시감나게 묘사하며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해서 긴박감을 주고 있다. 좌수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호방도 혼이 나갔어 지금. 아니 갑자기 암행어사 들이닥치니까. 나졸들은 분주하네. 자,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보소 편집자적 논평. 도망가니까 되게 허둥지둥 가고 막 그게 우스꽝스럽겠죠. 근데 봐봐. 인계를 잃고 인계가 도장이에요. 이걸 잃고 강정을 들고 가. 강정 까자 얘기하는 거지. 어리석죠 되게.
병부를 잃고 송편을 들고 가. 탄 거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 이걸 잃고 용수는 죄수들 쓰는 거거든. 앞에 안 보이게 하는 그거 쓰고요. 갓을 잃고 소반, 쟁반 쓰고 가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건 검은 고요, 깨지는 건 북가 장고라. 그러니까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거예요. 열거, 대꾸, 과장이죠. 그리고 얘도 학장적 문체 중에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본관사또가 더러워 똥을 싸고 운이 웃긴 거죠. 멍석구멍 생지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니까 말이 꼬인 거야. 근데 그게 또 웃겨.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아니 뭐 위치를 다 바꿔서 말했죠. 그렇죠? 말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웃겼을 거야 되게. 도체에 의한 언어 유인인 거죠. 그래서 매우 얘가 당황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청색은 상을 잃고 아까 관청색 다가상 차린 사람들이잖아요. 문짝을 이고 내달고 서리에 억절이 달려들어 후다닥 애고 나중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자, 어사또가 분부하되 그랬어. 어사또 이몽룡이에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본관사또가 누구죠? 변사또죠. 이 고을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고을이다. 이 고을은 대감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몽룡의 부친이에요. 아버지가 원래는 자정하시던 고을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사또셨어 여기에.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나오죠. 변사또 자리가 원래는 이몽룡이 좌정할 수 있지만 여기 이몽룡이 앉을 수 있지만 부친이 앉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기 안 앉겠다 이 얘기인 거야. 자, 정관 예우한 거야. 정관 예우. 정관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존경심을 드러낸다. 자리에 앉은 후에 이제 딱 얘기했어. 본관사또 누구? 변사또를 봉고 파직해라. 봉고 파직하라는 건 이 사람의 그 관직을 뺏으란 얘기예요. 삭탈하란 얘기예요. 이제 묵구선 삭탈하란 얘기예요. 분부하니 본관사또는 봉고 파직이요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오른쪽 가볼게요.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자, 작품에 제시된 한시는 7원 절구이다. 그래. 자, 한시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판소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서민도 즐기고 양반들도 은근히 즐겼었어. 거리에서 막 하니까 재밌잖아. 그러면은 두 계층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서민층과 양반층을 다 고려해서 한시랑 우리말 풀이가 다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풀이야 뭐 다 충족이 되잖아요. 그죠? 자, 대꾸, 은유, 표현법을 써서 현실 비판 풍자한다. 자, 효가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탐관오로 행포를 비판한다.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한다. 주제를 강화하고 이후에 어사 출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자, 밑에 이것도 아까 선생님 잘 보자 그랬어요.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 왜 마패가 달이랑 햇빛에다 비유했지? 막 그렇게 마패가 엄청 번쩍번쩍하지 않았을 텐데 옛날엔. 마패 뭐 금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는 암시이다. 멋지네요. 자, 판소리의 운문체. 판소리는 운문체지. 운문과 산문이 결합된 체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할 때에도 우리가 내용 정리 뭐 전반적인 거 할 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거의 중간 다 왔어요. 자, 교과서 어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초목 금수, 그지? 이거는 뭔가 생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공영. 자, 공영은 조선시대 각 고을의 새 구슬아치다. 호방, 이방, 수영리를 얘기한다. 이랬어요. 호장, 이방, 수영리. 인괴, 관아에서 쓰는 도장을 넣어두는 괴짝. 그지? 상자 얘기하는 거야.
엄청 중요하지. 그게 있어야 결제할 거 아니야. 그죠? 중요한 상자죠. 병부, 조선시대 때 군대를 동원하던 표지봉이다. 표지봉하여서 미안 잠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절정 3.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서 분부를 했다. 이 고을에 내 고을에 옥에 갇힌 제수를 다 올려라. 이걸 왜 얘기했어? 물론 이제 사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도령 입장에서는 춘향이가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라고 했겠지.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각각 다 죄를 물은 후 죄 없는 자는 풀어줬어.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암행어사가 사면해줘야 또 이제 인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계집은 뭐냐 하고 이제 춘향이 딱 물어보는 거야. 능청맞게 물어보는 거야. 하여간 능청스러워요. 능청스러워. 형리가 여쭈오되 기생월매딸인데 관청에 막 포악한 죄로 그러니까 애가 막 승질 부렸다 이거야. 옥중에 있습니다. 야 근데 성질 부렸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뭐 옥에다가 막 넣어요? 안 되죠. 무슨 죄이냐? 형리가 아래되 본관사또의 수청을 들라고 하였더니 자 이런 말을 해. 수절이 정절이라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거 웃긴 말이에요. 언어 유희예요. 자 왜냐하면 수절과 정절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동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한 글자씩만 따서 약간 랩처럼 반복하는 거. 그쵸?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따로 줬었죠? 언어 유희 정리한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 로소이다 이랬어요. 원래 언어 유희 문제는 꼭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 어떤 언어 유희인지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길 바랄서냐. 죽어 마땅해. 넌 죄인은 많네 이러는 거지. 일부러 이러겠죠. 근데 내 수청도 거절할 거냐 하면서 시험을 해요. 요즘 남친 같으면 이런 시험하면 큰일 나겠죠. 시험을 하는 거야. 춘향이 기가 막혀. 춘향이 이렇게 말해.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네. 아니 어떻게 내려오는 애들마다 이렇게 이름 났냐 이러지만 반어적 표현이죠. 내려오는 애들마다 왜 이러지 이러는 거지.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집니까? 멋진 비유적인 표현이야.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 자기 자신이죠. 바람 너 같은 좀 시련 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냐. 청성녹죽 푸른 나무 자기 자신 눈 좀 온다고 너 같은 애 온다고 변하겠냐. 즉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조와 절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춘향이가 이렇게 딱 비유적으로 얘기했어.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줘. 자, 춘향이는 아직 어사또인 거 모르죠. 고개를 못 드니까. 자 향단하고 향단이 이제 춘향이 몸종. 서방님이 어디 계신가 보아라. 이도령 어딨나 보라는 거야. 어젯밤에 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 내가 당부했다. 어떤 당부했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죽거든. 그치? 내 시신 잘 걷어가라고 했단 말이야.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러는 거야. 어사또 분부하되.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쭉 가볼게요. 자 거기 암행어사 출두 장면 효과. 우리 아까 봤었어. 자 암행어사 출두를 통해 그동안에 대한 모든 갈등 해결하는 권선징악을 실현하고 독자에게 극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정화죠. 이걸 제공했다 이거야. 판소리 문체의 사용과 효과. 자 서리부터 차려입고까지 판소리 의문체를 통해서 어사출두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긴장감 있게 전달되었고 여기서부터 도망가는 장면. 그치? 좌수부터 모모 누기. 자 판소리 의문체일 땐 수령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줬다. 자 밑에 다양한 표현 방법. 그다음 비유나 뭐 과자 이런 거는 쉽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애야.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목마르다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런 거.
도치 언어 유희. 자, 이제 9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드디어 얼굴을 들어 나를 봐라 이런 거야. 좀 약간 극적이다. 하시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거린이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있대. 갑자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춘향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극적 반전이죠. 자, 반 울음 반 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말 난리가 났어. 어시거나 좋으시고 어사난군 좋으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러는 거지. 아니 당연히 좋겠지. 그지? 남원읍내 가을이 들었었다. 실제 이게 계절적 가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가을이 들어가지고 내가 떨어지게 생겼다. 내가 잎처럼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변사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왔다. 이몽룡이 봄인 거지. 이화춘풍이다. 이몽룡, 이화춘풍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봄바람도 되고 이몽룡도 되고 나를 살린다. 꿈인가 생신가. 꿈이면 깰까 염려로다. 한참을 이리 즐길 적에 춘향의 어미가 들어와서 가엾게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풀어서 설명하겠니. 이것도 편집자 전원평. 이거 다 춘향이 말까지 춘향이 엄마 말까지 나 다 설화 못하겠다. 너무 많다 얘기인 거야. 자, 밑에 교과서 어휘 관장하고 나오죠. 관가의 장으로 그치 원님을 얘기하는 말. 청송녹죽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 이화춘풍 자두꽃에 부는 봄바람인데 여기서 몽룡이하고 또 관계가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밑에 어휘는 이제 밑에 있어요. 근데 먼저 보고 볼게요. 위의 위험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 민정 백성들의 사정. 입시하다 임금님을 뵙다. 정렬 부인은 이제 춘향이 나중에 정렬 부인 되는데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이란 뜻이에요. 결말.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소인가. 너무 좋다. 이것도 편집자 전원평이다. 편집자 전원평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사또 남원에 공무를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 서울로 데려갈제 위가 찬란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니 칭찬하겠느냐.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제 영기하게 되었다. 굉장히 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겠는가. 일희일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 이거야. 왜 같이 가는 건 기쁜데 떠나니까 슬프겠지. 그래서 이 노래를 할 거야. 좀 이따가 위에 보고 노래 보자. 자, 춘향전에 대한 독자층의 요구사항. 자, 서민층은 춘향전을 통해 이런 요구가 충족되길 바랬을 거예요. 춘향이 사랑을 이루는 것, 탐관오리 처벌을 받는 것. 양반층은 춘향이가 지조절개를 지키는 게 보고 싶었던 거겠지. 그치? 그래야 봉건윤리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야. 결국엔 모든 독자층을 만족시키는 작품이죠. 자, 밑에 읽기 중 활동.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청송록죽 푸른 나무 노는 각각 뭘 상징하냐? 중요하죠. 그죠? 바위하고 나무는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 바람과 노는 춘향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자, 어사또의 질문. 어사또 좀 짜증나게 알고 있는 거 막 질문했단 말이야. 능청맞게 막 시험에 들게 한 거지 사실상. 그거는 왜 시험에 들게 했냐면 춘향이가 마지막까지 잘 자기 지조와 절개 지키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자, 이제 볼게. 놀고자 하던 부용당아. 자기네 집 별당 이름. 너 부디 잘 있거라. 부용당을 의인화했네. 그지? 너 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 서울 가. 이러고. 광활로 오작교며 영주가가 너도 잘 있어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죠? 나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바로 나오지?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소.
다시 보기 기약 없네. 우리 언제 볼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때 어사또는 좌도, 우도, 읍들을 순찰하며 자기 할 일 있으니까 민정, 그 사람들 사는 거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반 참의들이 입시해서 딱 같이 들어와서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이 크게 칭찬하시어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으로 봉하셨대.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 그 계급을 더 높게 해줬다는 얘기겠죠.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춘향이도요 더 이상 기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반이랑 잘 결혼해가지고 인정받은 거야. 정렬 부인 됐잖아.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잊지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냈어. 이몽룡이. 대단하네.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이 이제 저기죠. 그 춘향이죠. 더불어 100년 동락할세. 100년 동안 또 잘 살았세. 정렬부인에게 3난 3녀를 주었으니 모두가 총명하고 그 부친보다 더 낫더라. 일품간직은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이런 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 고전소설의 특징은요. 행복한 결말이죠. 그 행복한 결말은 살아있는 동안도 되게 잘 살고 자식들도 엄청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정리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뒤에 학습활동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부분이니까. 자, 춘향의 말과 의미하고 나왔어. 춘향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네. 중요하겠지. 자,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 청송 녹죽의 푸른 나무, 다 자기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니까 잘 봐야 돼. 바람이 분들 무너지고 눈이 온다고 변하겠는가? 그렇죠. 바람과 눈은 고난과 시련이야. 춘향에게 고난과 시련이야. 그래도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이 얘기죠. 자,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생겼다. 내가 잎처럼 떨어질 뻔했다. 이 가을은 변사또의 학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았다. 누가 날 살렸느냐? 자, 밑에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이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이는요. 오약꽃도 이지만 이몽룡 속시도 이시니까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춘향의 심리변화. 중요하죠. 소설에서 심리변화는. 어사또 출두 후에 죄인 소환했을 땐 아니 다들 죄인 풀어줬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기대했겠지. 나도 풀리나 그랬는데 어사또가 또 시험했죠. 내 수청들래. 그러니까 똑같은 놈 하고 절망했겠지. 근데 그게 어사또인 게 밝혀져서 너무 신나. 이순석이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기정 활동. 춘향이 정렬 부인으로 봉해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기생 출신이시잖아. 근데 이제 신분 상승을 아주 사회적으로 그냥 공적 문서로 딱 박아준 거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도 춘향이처럼 신분 상승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치?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 뒤로 있으니까. 자, 사건의 요약적 제시와 끝맺음 하고 나올 거야. 이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이몽룡이 이렇게 뭐가 된 다음에 자식 낳아서 잘 살았다 이 얘기 하잖아. 그게 요약적 제시야. 왜냐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났는데 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약적 제시를 해서 마무리할 때가 많다. 자, 춘향전의 결말이 갖는 의미. 여기 나오지. 임금이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했다. 몽룡이 온갖 벼슬을 한 후에 춘향과 100년 동락했다. 삼남 삼녀를 뒀는데 다 부친보다 낫다. 일품간직이 대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사회적 승인을 받았고 정렬 부인이 됐으니까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우리 이런 걸 무슨 결말이라고 했어야 할까?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춘향전의 주제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제랑
이면적으로 드러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내용.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이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에 맞서서 정절을 지킨다. 이건 여성의 굳은 정절을 상징해. 표면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이 혼인함으로써 춘향이가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반의 일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이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다는 얘기를 보여준 거야.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춘향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춘향전 했는데 춘향전 어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휘랑 선생님 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어휘랑 편집자적 논평이랑 언어 유희 나오는 부분이랑 확장적 문체 걔는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세요. 정리할 거 옆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본인들이 꼭 하세요.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편집자적 논평 하라고 했은게요. 세 번째 언어 유희, 어떤 식으로 언어 유희했는지. 네 번째는 뭐하라 그랬더라요? 확장적 문체. 자, 잘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